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트맨 오늘 25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재국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입사를 하셨다는 소문이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년도 안 돼서 백수를 배신하나? 제가 먼저 백수 탈출을. 아니, 진짜 근황을 좀, 이 기쁜 소식이니까 좀 전해주세요, 직접. 그래서 뭐 올 초에 저는 뭐 스포츠 동아에서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뭐 이것저것 시도도 하고 최근에 한 회사에 입사를 해서 또 다른 야구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까 해서 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어디로 입사를 하셨어요?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뭐 이제 팬들 다 아실 텐데. 네. 뭐. 네, 스포티비 뉴스. 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TV 야구 중계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인터넷 기사로 팬들한테 야구 얘기를 전해주는 회사인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야구 팬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야구 얘기를 더 즐겁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취업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아니, 재취업하셨다고 해서 이 번트맨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 그럴 일 없어요?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취업할 때까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재욱 기자가 또 다시 소위 말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지금까지도 늘 그러셨습니다만 좋은 기사 또 팬들에게 재미난 기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뻔뻔 AI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 팀들에게는 이제 많은 투수들, 뭐 야수들이 있고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에이스라는 선수는 사실은 호칭을 붙여준 선수가 팀에 딱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별의별 에이스를 다 붙이기라는데 뭐 자완 에이스, 외국인 에이스, 잠수함 에이스. 그건 그냥 붙이는 이름이지 사실 팀의 에이스는 한 명. 한 명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선수는 팀의 에이스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에이스다. 이렇게 얘기해도 손색이 없는 선수 아닙니까? 이 선수야말로 에이스라는 칭호를 붙여줄 만한 정말 최고의 에이스죠. 그래서 그런가 지난해는 안 보였었어요. 네. 바로 SK의 김광현 선수인데요. 먼저 김광현 선수가 이제 올해 어떤 성적을 기록했는지, 사실상 올 시즌이 열리기 전에는 부상 중이었고 수술을 한 김광현 선수가 재활을 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사실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였을 그쵸? 것 같아요. 네. 구단 관계자, 뭐 코칭 스태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렇기 때문에 뭐 팬들도 그렇고 저희 미디어 관계자들도 초미의 관심사로 계속 지켜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해서 돌아왔다. 맞아요. 이렇게 하기까지 본인이 얼마나 절치부심을 했을까, 또 그 이면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진 나오지만 또 폼이 좀 역동적이어야 말이죠. 그러네요. 네? 정말 이 모습을 보고 싶었죠. 그러니까. 그죠? 예. 그리고 뭐 시즌 초에 갑자기 머리를 길러가지고 장발로 나타나서 또 좋은 일에 네. 또 머리 또 기부도 하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다들 이렇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했는데 그 숨은 사연을 듣고는 모두가 다 감동을 했잖아요. 맞아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길렀고 또 좋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스토리들이 김광현 선수를 아름답게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김광현 선수의 현재까지 성적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24경기 나와서 131이닝에 2.95, 10승 8패, 삼진을 123개를 뺏어내고 피안타율 2할 3분 8리. 지금 노란색이 올해 성적인데요. 이만하면 탑이다.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김광현 선수는 올 시즌에는 구단 차원에서 지금 등판 간격을 조절하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24경기에 등판을 했는데 어쨌든 두 자리 승수를 쌓고 국내 토종 투수가 올 시즌에 사상 최초로 3점대 평균 자책점도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김광현 선수도 규정 이닝에 들지 못해서 그 중에 한 명이 돼버렸지만 네네. 그래도 2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를 하면서 한국 에이스의 자존심을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공적인 한 해다라고 훌륭한 복귀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수술 전 성적, 2016년 성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6년하고 게임 수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이닝이라든지 승패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상황인데 올해는 수술 후에 다시 이제 천천히 엔진을 가동을 하면서 맞아요. 지금 이제 끌어올리면서 내년 시즌, 내후년 시즌 미래를 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기록들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참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김광현 선수 하면 이제 SK 에이스지만 김광현 하면 뭐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럼요. 역동적인 폼과 함께 던지는 그 그냥 파이어볼러 그 느낌. 그래서 이제 과연 스피드는 그렇다면 수술 전과 올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에 김광현 선수는 빠른 볼이 최고 150.39, 평균 145.2km. 올해는 147.6km, 최고 스피드도 더 빨라졌고 구속은 더 빨라졌어요. 16년보다. 그렇죠. 한층 더 진화를 하고 강해져서 돌아왔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더도 더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 보통 뭐 평균 132.8km, 김광현 선수 슬라이더는 고속 슬라이더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최고가 144km까지 나오고 하던 구속인데 음. 지금 올 시즌 평균이 136.2km, 그리고 최고는 145.65km인데 이 기록은 웬만한 투수의 빠른 볼 늘 넘어서는 거죠. 가장 빠른 볼보다 더 빠른 공을 지금 던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 리그 평균보다 빠른 볼은 한 5km 빠르죠. 슬라이더의 리그 평균 130.8km보다 6km 이상 빨라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더 빠른 슬라이더를 던지고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의 재활 과정은 상당히 좋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고, 물론 그 어느 정도 좀 등판 간격을 조절해주고 충전을 시켜주고 본인이 이제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이제 밑바탕을 지치지 않게 해준 구단의 배려도 있었겠지만, 네네. 김광현 선수가 어쨌든 최고의 전력 투구를 하면서 압도적인 투수로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의 이제 수술을 한 이후에 팬들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안 보이는 쪽에서 재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재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많은 선수들의 수술 이후의 재활 과정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 재활이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 작업인지 그러면 우리는 전에 들은 바가 있잖아요. 네. 김광현 선수도 예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실 뭐 집안에 뭐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뭐 어깨 수술도 하고 무릎 수술도 하고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재활 과정들을 보면 참 힘들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했지만 음. 그 재활이 잘못돼 가지고 뭐 팔을 이제 쓰지 못하고 막 이런 일반인들도 계신데, 김광현 선수도 강화해서 계속 이제 재활을 하고 하는데, 집에 가면 1군 경기 야구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럼요. 예. 본인이 얼마나 그 자리에 무대에 서고 싶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참아내는 그 심리적인 그 부분이 1차적으로 가장 힘들다. 그리고 이제 재활 과정들을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프로 구단이니까 굉장히 요새는 이제 잘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 프로그램 따라서 하면 되긴 되지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통증이 또 찾아오거든. 그렇죠. 올스톱.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 아우.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선수가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육체적, 정신적 힘든 과정들을 다시 마운드에 서기 위해서 버텨내면서 그러니까. 목표 하나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메이저리그 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현진 선수의 디비전 시리즈 1차전 네. 호투하는 거 보고 담당 주치도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옆에서 하겠지만 네. 다들 또 불안 심리가 있잖아요. 있죠. 지켜보는 사람도. 맞아요. 그런 상황들을 어쨌든 김광현 선수도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키도 크지만 그 전과 비교해서 릴리스 포인트를 보면 이게 더 좋아졌더라고요. 자, 2016 시즌의 상하 릴리스 포인트, 빠른 볼은 166.9cm 여기서 떨어진다면 올해는 169.7 더 높아졌어.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끌고 나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구속이 들어온다 그러면 치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슬라이더 역시 높아졌고. 네, 3cm지만 공의 거의 한 반개 정도의 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높아진 데서 떨어지기 때문에 각도상 타자들이 치기도 더 힘들어졌다. 그렇죠. 구속에다가 각도까지 치기 힘든 쪽으로 맞아요.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종별로 구속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그 구종의 피안타율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볼의 구사 비율은 43.4%, 딱 높을 수밖에 없죠. 피안타율이 2할 7푼 9리입니다. 슬라이더는 40%에 어이구 피안타율이 2할 2푼 8리네요. 네, 슬라이더가 더 예리해져가지고 물론 김광현 선수가 예전부터 슬라이더를 잘 구사하는 투수였지만 구속 자체가 136km, 최고가 140km 중반까지 나오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야
감탄이 나올 정도의 그런 공들을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 기록들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커브는 뭐 비율은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피안타로는 1할 6푼 3리. 그렇죠. 뭐 김광희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사실 큰 키에서 각도큰 커브를 많이 구사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커브냐 슬라이드냐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지만 어쨌든 커브를 또 이제 장착을 하면서 구사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세 가지 맛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타석에 있어. 페스티벌이 147.6으로 훅 하나 들어와.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삑 115km가 들어와. 이거 어떻게 쳐? 근데 커브도 빠르다. 그러니까 야구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위를 던졌다가 이렇게 치는 거 이거 처음에 못 맞추시는 분 굉장히 거의 많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날아오는 건 대충 그래도 방망이 갖다 대면 맞히는데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또 치기 힘들다. 맞습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부상이나 수술한 다음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만 본인만큼 불안한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냈다는 게 지금 김광현은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오히려 걱정을 넘어서 이젠 눈높이가 더 높아졌고 진짜 포스트 시즌에 김광현 선수의 활약 여부가 진짜 궁금해진다는 거죠. 상대팀이 이제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좌타자, 우타자를 상대로 또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압도적으로 우타자 상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홈런 많이 맞고 볼넷도 좀 많았고 장타율 뭐 4할 1푼 1리. 그러나 좌타자 상대에서는 187명 상대에서 볼넷 7개, 홈런 3개밖에 맞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 좌타자에겐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2배 정도로 그럼요. 타자 많이 했고 그렇지만 본래 피 없는 뭐 이런 거 봤을 때 2배가 아닌 그 이상의 한 4배 정도 피 없는이 적자예요. 그러니까 좌타자들은 김광현 선수를 굉장히 공략하기 더 힘들어진 네. 그런 상황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좌타자한테 굉장히 더 효과적인 공이거든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김광현 선수가 우타자 상대할 때는 올 시즌 들어가지고 투심을 장착을 해서 투심. 네, 투심 패스트볼을 가지고 지금 승부를 하고 있거든요. 좌타자 같은 경우는 멀어지기 때문에 떨공삼, 헛스윙 삼진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우타자일 경우에는 슬라이드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심을 장착을 해서 올 시즌에 많이 지금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투심 비율이 10.3%로 증가하게 됩니다. 김광현 선수가 그 전까지는 투심을 그렇게 잘 던지는 투수가 아니었는데 올 시즌에 본격적으로 우타자 상대용 투심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어요. 투심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금 투심을 장착을 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내년 시즌, 내후년 시즌을 봤을 때는 아마 이 투심의 역할이 굉장히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자 입장에서는 보기가 하나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광현 하면 뭐 직구 아니면 슬라이더 둘 중에 하나 이제 노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커브에 투심까지 있다. 그렇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는 사실 이제 가을 야구 진출이 기정사실화 돼 있고 가을 야구에 올라가는 팀들은 늘 꿈은 하나잖아요. 시리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승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소위 말해서 미친 선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김광현 선수 보니까 시리즈에는 미치더군요. 자 보죠. 플레이오프 4경기 나왔습니다. 1승에 6.57 평균 자책점, 한국 시리즈는 8경기, 3승 2패 2.62. 어머나 이렇게 다를 수가. 포스트 시즌은 뭐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한 네. 게임 결과에 따라서 대량 실점 한 게임 해버리면 평균 자책점이 확 올라가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체만 넣고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플레이오프에서는 사실 뭐 1승 거두고 평균 자책점 6.57이니까 썩 좋았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피안타율 자체가 3할 3푼 3리잖아요. 한국 시리즈 갔을 때는 역시 달라진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2007년 김광현 선수 신인 때 리오스와 상대를 해서 그 큰 게임에서 두산한테 밀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1승 2패를 밀려가지고 4차 네, 1선발로 나와서 리오스를 꺾으면서 역전 우승을 시리즈 하는. 우승을 하죠. 네. 네. 그때 김광현 선수 신인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한국 시리즈 가면 에너지가 달라지는 선수다. 그렇죠. 시리즈에서 김광현 선수 만나면 상대 타자들은 깝깝해지는 거예요. 네,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징크스를 깨고 한국 시리즈 가느냐 못 가느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리즈 기다리고 있는 두산도 사실 김광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신경 없죠. 쓰여요. 김광현 선수는 플레이오프는 가을 야구가 아닌가 봐. 시리즈가 좀 돼야 몸 좀 풀리고 아 이제 좀 빅게임 좀 해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 뭐 시시한지.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1차 관문을 통과를 하고 맞습니다. 올라가야 되니까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이스는 이런 맛이에요. 큰 게임에 진짜 탁 잡아주는 그런 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김광현 선수야말로 진정한 에이스다.
그렇죠. 요크에게 해봐도 올 되겠습니다. 가을에 또 그 참맛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등판을 이제 접고 네. 준기조식하면서 맞아요. 지금 몸을 만들고 있으니까 과연 어떤 투구가 나올지 저도 사실 큰 기대가. 그리고 또 SK 팬들은 이 큰 게임을 또 여러 번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자부심도 있고. 아, 그럼요. 예, 인천 이제 구장에서 행복 드림 구장이잖아요. 근데 참 복합적인 의미예요. 야구장 이름도 행복 드림의 그 드림이 영문 드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드린다. 행복을 드리는 구장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야, 이 삼택이 어쨌든 김광현 선수가 있는 한 아마 SK의 가을 야구는 상당히 재밌고 승리 확률 높지 않을까. 네. 네. 사실 그 저희가 김광현 선수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의 좌완 에이스를 꼽으라면 김광현, 기아 양현종, 다저스, 류현진 아닙니까? 그렇죠. 뭐 트리오죠. 그렇죠. 류현진이 한번 미국 가 있으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양현종 선수는 내내 던지다가 또 좀 약간 몸이 좋지 않잖아요. 네, 그게 참 걱정이죠. 자완 에이스 트로이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선수들 그동안 국가대표 게임에서도 정말 큰 역할들을 해줬고. 그럼요. 김광현 선수는 사실 뭐 그 이전에 일본전 우리가 뭐 일본 킬러 일본에서도 다 알고 있으니까 김광현 선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임팩트가 컸던 그런 투수였는데 사실 뭐 김광현 선수가 수술하고 나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유현진 선수도 또 수술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죠. 올 시즌 재기를 했지만 김광현 선수도 지금 유현진 선수를 보면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포스트 예. 시즌 무대에서 내 타이밍이 왔다. 내 시간이 왔다. 막 이런 쪽으로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이 김광현 선수하고 기아의 양현종 선수는 출산된다고 갔잖아요. 그렇죠. 네.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해서 우정과 라이벌 뭐 그런 사이로 예. 좋은 역할을 했고 어렸을 때 뭐 프로 초창기에는 김광현 선수가 먼저 떴죠. 그 이후에 2010년대 이제 들어와서는 김광현 선수가 약간 또 부침을 겪을 때 또 양현종 선수가 최고의 스타로 돼서 지난해 우승이 최고 투수로 이렇게 등극을 했는데 이 친구들의 엇갈린 희비들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가능하다면 두 선수가 맞붙는 모습을 가을 야구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만큼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그냥 승승장구해서 또 올라가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롯데가 뒤에 너무 이렇게 따라오니까 추격 기세가 만만찮아요. 이건 도저히 가능성도 없는 뭔가 뭐 기적 뭐 이야기했지만 롯데 기사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일단 기아로서는 가을 야구부터 가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들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 오른손잡이를 또 어른들은 뭐라 해서 바른손이라 그랬었어요. 다른 손. 그래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지만 오른손을 쓰게 만드는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왼손 투수는 야구 격언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와라. 네. 왼손 전성시대예요 이제. 그러니까 왼손이 바른 손이에요. 왼손이- 야구에서는 맞죠. 야구에서는 전부 다 왼쪽으로 또 들어서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른손도 옳다고 해서 오른손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런 의미도 있죠. 있겠다 그죠? 예, 바른 예. 손, 오른손 뭐 할 때 그런 쪽도 뭐 생각이 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냥. 음. 그죠? 그러면서 그렇죠. 어쨌든 왼손을 쓴다는 건 그리고 왼손 투수들이 이렇게 국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많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유현진 선수도 뭐 수술을 하고 후반기 막판부터 해서 지금 포스트 시즌 뭐 올라오면서 최고의 투수 아닙니까? 그렇죠. 전설적인 우리가 이야기를 듣던 샌디 쿠펙스가 유현진 선수가 던지는 그 장면을 관중석에서 보고 기립박수를 치는 장면. 중계 방송 때 딱 그 샌디 쿠펙스가 나오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유현진 선수는 미국에서도 모두가 다 아는 최고의 투수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뭐 김광현 선수 얘기하다가 유현진 얘기까지 넘어갔지만 미국은 지금 유현진하고 방탄소년단이 다 접수했어요 지금. 난리 났어. 어쨌든 대한민국 만세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광현 선수가 인천에서 혹시 한국 시리즈를 하게 될 경우에 맞아요. 와서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그런 쪽도 한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들에게 많은 연봉을 주는 이유는 물론 이제 팀에서의 승리를 바라는 게 첫 번째지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신나는 모습, 잘하는 모습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첫 번째 아닙니까? 네. 이런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 못 보는 거 팬들에게도 손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다치지 말고. 갑자기 생각 드는 게 하나가 올라갈 경우에는 유현진 선수가 하나하고 만약에 SK가 붙을 경우에는 하나를 응원해야 되겠죠. 하겠죠. 그렇죠? 이 선수가 또 인천 출신이에요. 맞죠.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현진 선수 어쨌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 김광현 선수 이야기하면서 넘어갔는데 양현종 선수도 빨리 제 몸 만들어서 다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그 트로이카가
정말 내년 시즌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네,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광현 선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과 또 질문과 대답을 함께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헌터타임.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구 선수는 보통 은퇴하면 뭘 하나요? 은퇴하면 일단 야구를 안 하고요. 다 이제 그래서 다 각자 고민들 하는 거죠. 선수 생활만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야구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거의 대부분. 네. 그래서 다들 야구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음흠. 가장 이제 흔한 게 지도자고 해설위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선수들은 일찌감치 가업을 이어받아서 뭐 장사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식당, 음식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야구만 하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실패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야구도 이제 내년이면 38년째잖아요. 해야 될 게 뭐냐면 야구 선수로서 평생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가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재교육도 시키고 그런 쪽에 조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시스템적으로 어쨌든 선수협이 됐든 KBO가 됐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양한 분야에 가서 성공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진출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조언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게임을 실패하고 성공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제 길을 또 제시를 해주는 그거 필요하죠.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받아볼까요? 포스트 시즌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뭘 가져가면 더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을까요? 일단 티켓을 끊으십시오. 티켓 끊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뭐가 있을까요? 야구를 뭐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뭐 그런 노하우들이 있겠지만 일단 야구장에 가면 일체감. 이게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유니폼 아니면 점프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입고 가서 같이 이렇게 정말 뭐 옆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어느 팀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안타를 칠 때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럼요. 저도 옛날에 뭐 팬들 많이 있었거든요. 이따 보면 아저씨들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오징어 한 마리 주고 김밥도 주고 막 이래요. 막 맞아. 기분 좋으면 아줌마 불러가지고 뭐 사는 김에 하나 더 사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가을에 유니폼이라든지 아마 구단 점퍼 같은 거를 구매를 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더 재미가 있어요. 네. 다음에 갈수록 이제 추워집니다. 맞아. 특히나 올해는 11월 달에 한국 시즌이 열리잖아요. 뭐 그렇다 보면 이 담요 같은 이런 것들 따뜻하게 입고 하고 무릎 같은 거 그렇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왜 심판마다 스트라이크와 삼진 콜이 액션이 다른가요? 네. 왜 다릅니까? 프로야구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판들도요 이 삼진 시그널 이런 거 개발합니다. 멋지게 보이려고. 또 하나 즐거움이잖아요. 그 나름대로 이제 특징들을 개발을 해서 한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팬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심판들이 어떤 콜을 한다. 그렇죠. 그게 나름대로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심판들도 이제 그 선배들도 있고 막 굉장히 지금 이제 심판 숫자도 많이 많아졌어요. 늘어났거든요. 옛날부터 유명했던 그런 콜들, 전설적인 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서 자기 나름대로 개발하다 보니까 참 이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 맞아. 비슷비슷해지니까 뭐 이영재 심판 같은 경우는 막 벽돌 깨기. 뭐 주먹으로 이렇게 내리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한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막 스트라이크 하는데 투 스트라이크도 혼자서 이러고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뭐 하세요? 혼자 못쓰게지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콜 하면 또 권총 쏘는 콜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있고. 그렇죠. 저 이민호 심판은 이거 있잖아, 이거. 막 다리 찢어갖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 쥐가 나가지고 그래 다리가 안 움직여가지고 그런 심판도 있고 다 다른 이유는 이것도 팬 서비스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재밌잖아요. 네. 예, 또 오늘 여러분과 펀트타임 시간을 통해서 질문과 대답으로 또 소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귀신도 피해갈 수 없다는 솔픽 시간입니다. 자, 승리팀 맞추기 한번 볼까요? 어느 팀? 몇 경기 또 안 남았으니까 수요일에는 KT 롯데 더블헤더가 있어요. 그리고 광주에서는 한화 기아가 만나고요. 잠실에서는 SK 두산입니다. 더블헤더로 우리가 승리팀 한번 맞춰볼까요? 1차는 더블헤더. 누가 이기고 2차는 누가 이기고 야, 이거 10월 10일에 펼쳐질 KT와 롯데 더블헤더. 일단 네. 3시와 6시 30분에 펼쳐집니다. 어쨌든 KT도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요. 전력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롯데는 나머지 게임은 뭐 거의 다 전승을 해야 기적을 쓸 수가 있습니다. KT가 1승 1패만 해도 되겠지만 롯데는 2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저는
한번 롯데가 2연승을 해서 기아하고 마지막까지 어. 5강 싸움을 한번 해봤으면. 아, 저도 그런 그쪽으로 기대가 가겠습니다. 네네.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저도. 있습니다. 2연승인가요? 아, 롯데 2연승으로 한번 해서 아, 이거 KT 어떻게? 피말리는. 아, 그러고 보니까 KT가 또 안쓰럽네. 한 게임에 이기게 해주세요. KT 1승 1패 갑니다, 저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디가 1승하고? 1승 1패 나눠 가질 것 같아요. 1차전, 1차전 KT, 2차전 롯데. 롯데. 광주는 기아 급하다. 아, 그렇죠. 이재욱 기자 말대로 롯데가 더블해도 다 잡은 기아는 비상사태입니다. 네. 특히 양현종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기아는 선발 전체적으로 좀 무너졌잖아요. 지금. 네, 외국인 투수들도 조금 획득까지도 늘리는 상황이라서 하나 역시도 선발이 마찬가지.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기아가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 하나가 지금 타선도 지금 최근에 조금 떨어지는 기미가 있고 기아와 롯데가 정말 죽기 살기로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화로 가야죠. 또 이재욱 기자 반대로. 그런가요? 네, 또 잠실로 가볼까요? SK 두산. 두산이 일요일에 기아한테 박건우 깡 하고 그냥 네. 끝내기 연장 끝내기 이겼잖아요. 사실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할 때 그냥 무난히 그냥 SK가 이기겠다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두산은 그 게임을 보면 두산이 그냥 쉽게 물러나지 안 줘요, 안 줘. 1위를 확정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그냥 최선을 다하거든요. LG한테 16전 전승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대타까지 내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은 쉽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산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SK가 이긴다. 실컷 밑밥 깔아놓고. 그러니까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어쨌든 10월 10일 수요일은 세 개 구장에서 4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빅매치는 아무래도 저는 사직 경기가 저는 관심이 갑니다. 더블헤더까지 하고 있으니까 어. 두 게임 다 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그리고 저거 있죠. 1대10 퀴즈, 1대10 퀴즈.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할 팀은 두산이 좀 점수를 낼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는 기아가 가장 많은 점수를 내지 않을까. 어쨌든 신한은행 소울 접속 이후에 로그인 메인의 써니존 신한은 야구다 그리고 솔픽으로 이동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고 신한 베이스볼 파크 접속 이후에 솔픽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퀴즈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펀트맨 25회 이제 끝났습니다. 진짜 야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모래시계가 거의 이렇게 다 떨어져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 일요일 두산 기아전이 잠실구장이 그냥 가득 들어찼더라고요. 그 사실 아시안 게임 이후에 관중들이 줄고 하면서 걱정이 많았잖아요. 롯데하고 기아가 5강 싸움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불 붙었어. 네, 바람이라 그래야 돼, 덕분이라 그래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막 관중들이 막 들끓어오르기 좀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이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기회를 잘 잡아서 프로야구 전체가 또 다시 팬들한테 더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펀트맨 25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